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종일 동지의 탄생 78돌째 즈음하여 당신께와 진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훌륭한 성과를 안아오신 그의 위대한 업적은 영원할 것입니다. 귀국은 오늘 당신의 현명한 영도 밑에 보다 큰 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들이신 김일성 각하와 김종일 각하, 당신을 낳은 귀국은 강력한 자주독립국가들의 전열에 당당히 서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20년 2월 6일 디마스크.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광명성절의 즈음에서 14일 번긴 코시 엠마누엘 은지만대 남아프리카 공산당 총비서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하는 내용의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외국의 단체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광명성절의 즈음에서 14일 백두산 위인칭성 국제축전조직위원회,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중국 베이징 조화국제문화교류중심, 중국 항일혁명열사 장우라 가족, 조선과의 친선협회, 일본 도쿄 평양 무지개다리, 일조 우호 촉진 도쿄 의원 연락회, 일본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 현민회의, 일조 국교 정상화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연대 오사카, 일본 전 부수상 가니마르 싱의 가족, 문화, 학술, 시민교류를 촉진하는 일조 우호 교토네트, 김종일 장군 베르 친목회 위원장 에스투아르도 마르티네스 베레스, 국제 반제 조정위원회 총석이 메니크 무케르지, 나이제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인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 일조 우월위원대 군마 현민회의 대표 쯔너다 기이치, 일본 히로시마 슈도대학 명예교수 히시키 가즈요시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인민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들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 영도사는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백성의 한 길로 이끄시어 저국과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가장 걸출한 수령, 혁명의 대성인의 영광찬란한 역사입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저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오로지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강저국 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이라고 하시면서 저국과 인민을 위한 현수되기를 끊임없이 이어가셨습니다. 위대한 생애의 2011년에도 남포유리병 공장을 찾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한 해 공장 기업소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에만도 무려 40여 개나 되는 탄핵들을 찾으셨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이제는 현수들을 하는데 습관이 되어 그런지 집에 가면 료관에 온 것 같고 반대로 열차에 오르면 집에 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1년 365날 중 무려 240여일을 현수되기를 계시었습니다. 정말 우리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불공기를 높이 들고 강설의 우지와 초인간적인 정욕으로 전인 미답의 험난한 처인기를 해주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 생이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오신 절세 애국자의 가장 고귀한 한 생이었습니다. 정말 훈남에서 낙원으로 밤새 철례길을 달리신 우리 장군님의 눈보라 강행군길 이야기, 우리 장군님의 땀에 젖은 야전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삼복철 강행군길 이야기, 정말 오늘 강사동지의 해설을 들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더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끊임없이 이어오신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 강행군길이 정말 눈물겹게 어려웁니다. 인민의 행복, 이것은 정말 우리 장군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순간 영혼이었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천만고생을 악으로 여기시며 찬눈비를 담아주신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헌신의 자옥자옥을 정말 눈물 깊게 새겨안았습니다. 이민 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이민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는 랑랑 봉화 피복 공장과 봉화 비누 공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한평생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안으시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11년 5월 6일 하루에만도 우리 공장을 비롯한 여러 경공업 공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날 조업한 지 얼마 안 되던 우리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리 운영 정령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시면서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먹는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대의 부문의 하나이므로 생산을 부단히 누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그날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색깔의 갖가지 피복 제품들을 다 보아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여성들에게 질 좋은 옷과 기업품들을 더 많이 보장해 줄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적은 자재를 가지고도 보기에도 좋고 입기에도 편리한 갖가지 피복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 생활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인민 생활 향상은 언제나 우리 장군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그날 우리 공장도 찾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누는 인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비품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자그마한 비누 제품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용할 인민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생산자들이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질 좋은 비누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 많은 공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제를 맞이하는 온 나라 강산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에 대한 여러 같은 경모의 정이 끝없이 차넘치는 속에 성주황기관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다채로운 예술 소품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출연자들은 백두 광명성이 솟아오른 민족 대통운의 날을 맞이하는 인민의 환희와 격정을 수령영생의 천리를 새겨주는 태양 찬가, 그리움의 성가에 담아 격전 높이 노래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김일성 민족의 무궁본영을 위한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절절한 그리움의 목소리가 김일성 종합대학 교정에서도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정신, 혁명요래를 이어받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온갖 도전과 난관을 용감무쌍히 돌파하고 이 땅 위에 기어이 번영하는 주체의 강국을 일도 세울 철석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서 부강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요리안고 라선 곤제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세멘트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멘트 생산 공정들이
만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 공장에서는 원료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모든 설비들을 원가 전략형, 노력 전략형, 에너지 전략형으로 개조해서 생산 능력을 높이게 한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정산하고 전략하여 우리 부를 더 많이 창조할 여유를 안고 설비들에 대한 관리는 물론 공장의 관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창발적 의견들을 적극 제기하면서 생산 정상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려명고리에 있는 요리 축전장에서 뜻깊은 광명성전을 앞두고 새로운 요리들을 특색 있게 만들어 봉사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축전장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예로부터 보양 음식으로 많이 이용한 꽁고기로 꽁탕, 꽁백숙을 비롯한 새로운 음식들에 대한 요리 제법을 완성했습니다. 일꾼의 말에 의하면 꽁을 깨끗이 손질하고 토막 내서 재웠다가 끓여서 양념으로 맛을 들인 꽁탕은 용량학적 가치와 양리적 작용이 높고 맛이 좋아서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모란봉구역 종합식당에서는 여러 식당들이 봉사시설들과 대중식사실들을 새로 꾸리고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광물질 등이 풍부히 들어있는 두부로 만든 각종 요리들을 비롯해서 민족 음식들을 성의껏 만들어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찾아오는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를 친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봉사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놓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속에 여러 나라들에서 전염병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습니다. 윈남 보건성에서는 13일 수도 부근의 마을들에서 6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그곳에 있는 1만여 명의 주민들을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건성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래 중국 경외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오스트랄리아 수상이 13일 자기 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또 일주일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파냐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이동통신대회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문제와 관련해서 취소됐다고 합니다. 12일 주최 측은 국제적 우려와 여행 경보 등으로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여러 나라의 이동통신 기업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유람선 웨스토데모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일본, 필리핀, 타이 등에서 입항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1,455명의 여객과 802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는 이 유람선은 해상에서 2주일 동안 떠돌다가 캄보자 정부의 승인으로 13일 시아누쿠빌 항에 정박했다고 합니다. 그럼 발병국인 중국에서의 피해 상황을 보기로 합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4일 24시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에서의 총 감염자 수는 66,49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날에 발표된 감염자 수인 57,616명에 비해서 8,876명이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14일 현재 사망자 수는 1,523명으로서 전날에 비해서 143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증증 환자는 1만 1,053명이며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8,969명이라고 합니다. 완쾌돼서 태어난 사람들은 8,096명이며 16만 9,039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邻접하고 있는 중국의 흑룡강성에서는 14일 현재 감염자가 419명, 련영성에서는 119명, 길림성에서는 8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2월 13일까지 251명의 감염자를 발생시켜서 중국 경외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 14일 감염자들이 259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사회적 불안이 커가고 있으며 이 전염병에 대해서 봉쇄가 아니라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비난과 함께 도쿄 올림픽 경기대회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1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만 7,5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비루스 감염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13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렴 전파 방지 사업 중앙지도서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염병 방역을 위한 인민전쟁 집체전, 저격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허북성과 무안시를 빠져나가는 통로에 대한 관리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안에서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외부로부터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때 대한 문제, 치료 사업과 약물 임상 실험을 다고치며 효과적인 것을 치료 일선 지역에 속히 보내서 완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출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와의 투쟁이 인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는 가운데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유행성 질병으로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염병이 일회성 질병으로 그치지 않고 일반 독감처럼 지역 사회에 계속 유행될 수 있다는 심각한 분석인 것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인류에게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질병의 특징이 감염 상태를 전혀 모르고 전염된다는 것으로 해서 더 큰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전염병의 전파에 대한 새로운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한 명의 감염자가 2-3명을 감염시키며 나아가서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확진을 신속 정확히 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부족하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되겠는지는 누구도 확정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 개 도시에서만도 하루에 15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에 의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파국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태에 맞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염병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전 국가적, 전 사회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각 도시 군들에서는 비상설 비상방역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서 이 전염병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위생선전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한순간의 해이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이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들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도 높이 광범하게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흐렸어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렸으며 특히 자성과 삼주연을 비롯한 차강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으며 평양시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2월 16일 일요일 음력으로 정월 24일입니다. 많은 눈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함경북도를 비롯한 동해안 중부 이북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20 내지 4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으며 서해안 지역에서는 오후경까지 때때로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황해 남북도와 개송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에 비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부터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추워지겠으며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는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도로관리부문과 도시경영부문, 전력공업부문, 최신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많은 눈과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산간 지역들에서 눈 사태와 쌓인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감시 및 통보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도로와 철길이 차단되거나 전력 공급과 통신이 끊어질 수 있는 지역들을 비롯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개소들에 대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후까지 지금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간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에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오후에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와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대용단 지방으로서 룡화 14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양독 온천 지구의 날씨를 보면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눈이 내린 후 흐리겠으며 낮은 기온은 룡화 5도, 높은 기온은 룡화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마식룡 지구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낮은 기온은 룡화 4도, 높은 기온은 룡화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존반 해상에서 1급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 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3 내지 5m로 매우 높겠으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3 내지 5m로 매우 높겠으며 눈이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으며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북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3 내지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며 특히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항만과 수산, 해운, 양식 부문에서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다음은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17일과 26일이 지자기권에 속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날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질병 환자들은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